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조금 다른, 어쩌면 가장 완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진정한 복수의 기술입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세상은 너무 쉽게 네, 그래야죠 라고 말하곤 하죠.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더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마음, 그 저항감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섣부른 용서가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마서 처지기 직전인 상처를 그냥 예쁜 비단으로 쓱 덮어버리는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상처가 더 심하게 골마가겠죠. 이걸 정신의학에서는 감정적 무효화라고 불러요. 네가 아픈 건 별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 고통을 부정당하는 경험, 그게 바로 두 번째 상처가 되는 거죠. 정말 그렇죠.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괜찮아, 잊어버려 같은 말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진정한 위로는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하고 그 아픔을 알아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섣불리 용서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겨요. 먼저 내 솔직한 감정을 스스로 배신하는 꼴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왜 난 이것도 용서 못하지? 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이 네 번째, 반추 사고와는 덫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아팠던 기억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하는 거죠. 이건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정신적 감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할 목표는 그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에요.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 이건 일종의 인지적 재구성 기법인데요. 내 삶의 주인공 자리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끌어내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아니 그냥 배경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보이죠? 잘못된 복수는 계속 시선이 상대에게 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시선이 온전히 나에게로 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속 가장 좋은 자리를 월세도 안 내는 그 사람에게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끝내고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게 진짜 복수예요. 이게 진짜 뼈아픈 진실이죠. 내가 밤새 괴로워하며 그 사람을 저주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발 뻗고 잘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학대일 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 하나를 마음속에 딱 새겨두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했던 것,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나의 평온과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실용적인 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세 단계입니다. 첫째, 무너진 내 일상부터 바로 세우는 거예요. 밥 잘 챙겨 먹고 푹 자고 내 몸을 귀하게 대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둘째, 이 아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성장의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던 명상을 하던 나를 즐겁게 하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작은 기쁨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승리인 셈이죠. 이렇게 나를 돌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아팠던 상처가 어느새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디딤돌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걸 외상후 성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끔찍했던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깊이 있고 단단한 나는 없었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상처가 흉터가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무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얘기라 강조하고 싶어요. 용서는 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영원히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그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용서 여부가 아니라 그 감정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싸움의 끝,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승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마지막 그림을 함께 그려보죠. 바로 이거예요. 길을 가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상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냥 아는 사람, 아니 이젠 낯선 사람을 본 것처럼 무덤덤해지는 것. 그게 진짜 완벽한 승리이자 완전한 해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요약해주네요. 진짜 이기는 사람은 복수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행복해진 사람이라는 것. 승리의 열쇠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당신의 행복을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무엇을 해보시겠어요? 당신의 그 작은 실천이 바로 가장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니까요.